자, 보자. 2번부터 2번부터 질문이었는데 이거 뭐 생각보다 되게 쉬워. 잘 봐봐. 그러니까 삼각형 ABC 대충 그려놓고요. 얘가 지금 A야, 여기가 B였어, 여기 얘가 C였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9고 얘가 8이라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 얘는 지금 이각 더하기 이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뭐가 되니까? 180도 파이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쟤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준 건데 얘는 뭐랑 똑같아? 그냥 사인 A랑 똑같은 거잖아. 기억나죠? 파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2, 4분면의 각이고요. 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분의 2분요. 이렇게 준 거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정보를 이용해서 넓이 구해주세요니까 넓이 어떻게 됐었어? 2분의 1에다가 BC에 뭐가 됐었어? 사인 A 이렇게 접근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2분의 1에다가 9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2 계산해주면 됩니다. 약분 답은 2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됐던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3번 가봅시다. 3번은 뭐야? 딱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니 아니니?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점화식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궁금한 게 뭐고 주어진 게 뭔지 봤더니 그냥 딱 봐도 n에다가 그냥 뭐 하나 띡 넣어버리면 끝나겠어. 1 하나 딱 넣어버리면 띡 끝나는 거야. 그러면 A3은요. 이 A2에다가 마이너스 3A1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얘가 1이라고 준 거고요. 여기는 얘가 5라고 준 거예요. 여기는 얘가 얼마인가요? 뭐 4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넘어가면은 8이니까 나눠주면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됐던 거예요. 됐어요? 다음 8번으로 쭉 넘어갑시다. 이거 다 잘했네요. 8번. 아, 여기서 그래요. 이 문제는 일단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봐봐 얘들아. 호의 길이, B를 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딱 보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호의 길이가 3대. 여기는 요 호의 길이가 4대. 이게 C, 얘가 4대. 여기는 요 호의 길이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지? 이쯤으로 잡아야 되나? 이쯤 잡고 대충 이 정도 된다고 치자. 얘가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됐죠? 그럼 여기서 호의 길이, 이게 이 길이와 분명히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B를 준 거긴 한데 여기는 이 호의 길이들은 뭐의 B를 준 거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중심각들의 B를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호의 길이의 B는 뭐라고요? 중심각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그리고 그 중심각의 B는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얘에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 중심각을 기준으로 그거의 반땡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거의 반땡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거의 반땡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심각의 B는 결국 뭐가 된다? 얘는 원주각의 B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결과적으로 뭐야? 호의 길이의 B가 원주각의 B와 서로 같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원주각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3이었으니까요.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3세타, 3K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얘가 4였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4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5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례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띵띵띵 하면 전부 다 하면 뭐야? 12K가 되나요? 12K가 전체 다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K라고 하는 건 15도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60도가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45도가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75도가 되는군요. 이렇게 세 내각을 다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호의 길이의 B를 줬는데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는 뭐야 얘들아? 현이지. 현, 이건 뭐야? 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현의 길이의 B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변의 길이의 b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호의 길이를 줬을 때 거기는 걔가 각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야? AC의 길이, 요 길이가 궁금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얘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딱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에 이렇게 돼 있는 내접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외접원이란 말이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건 당연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사인 일단 75도 분의 뭐가 됩니다. 여기는 이 AC의 길이를 B라고 하고요. B는요. 사인 뭐가 돼요? 요거 먼저 할까? 사인 60도 분의 뭐가 됩니다? 사인 60도 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인 45도 분의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걔가 뭐야? 2R이잖아, 지금 현재 2R. 근데 R이 얼마였어? R이 4였으니까 이 결과가 얼마란 소리야? 8이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랑 B는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궁금한 건 B였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A랑 일단 C, A랑 C는 구할 수 있지만 B는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A를 먼저 구해보면 A는 얼마예요? A라고 하는 건 8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한 거니까 얘는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얘는 4 루트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C는 얘는 마찬가지로 4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4 루트 3이었고요. 여기 있는 얘는 4 루트 2였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거는 AC의 길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궁금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제. 여기서 수선발 띡 내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길이를 더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 그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야?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그죠? 단순하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관찰해.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2 루트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여기는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60도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렇게 그려진 거지. 얘의 반이구나. 얘의 반이니까 2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랑 두 개 더한 결과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특수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선발 하나 내려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오랜만에 했던 거라 좀 새록새록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뭐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다 지우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다 지운대. 이렇게 지금 3번, 4번 반복한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은 1이었고 두 번째 항은 2였고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이었고 2의 세제곱이었고 2의 네제곱이었고 2의 5제곱, 2의 6제곱 막 지울 거니까 좀 많이 써놓고 시작을 하자. 2의 10, 2의 11 정도까지만 쓸게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거는 요거 남을 거야. 여기는 얘는 사라져. 없어집니다. 두 번째 요거 남을 거고 사라져. 이거 남을 거야. 사라져.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 요건 남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9가 사라졌네요. 그죠? 2에 10제곱 이렇게 남을 거야. 이게 한 번 시행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애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행으로 가자. 그럼 여기에서 또 여기 있는 얘가 사라지고 이거 남았을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째 시행을 하면은 얘가 사라지면서 얘는 2의 8제곱만 남겠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요렇게만 해놓고 우리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첫 번째 시행을 한 걸 기준으로는 2의 제곱씩 커지니까 여기서의 공비는 얼마가 됩니다? 아래 제곱. 다시 2의 제곱이 공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시행에선 이거 지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은 1이었고 공비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시행에서는 공비가 뭐가 돼? 2의 8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두 배씩 커지고 있구나. 그럼 네 번째 시행에서는 2의 16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봐봐.
세 번째 시행 후 공비가 이렇게 돼 있는 얘 중에서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궁금한 거니까 1에다가 저기는 저 2의 8제곱을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거기 있는 게가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 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이네요. 그죠? 얘에서 두 번째 항이 궁금하니까 1에다가 2의 16제곱을 한 번만 곱하면 걔가 베타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2의 24제곱을 16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2의 8제곱이 되는구나. 답은 5번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시 한번 수열은 뭐라고 얘들아? 규칙 찾기라고요. 그죠? 수열은 항상 뭐 찾기? 규칙 찾기. 됐어요? 수열 규칙을 어떤 식으로 찾아줄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거기는 게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주려고 노력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0번은 괜찮나 봐. 좋아, 잘했어요. 11번으로 가보자. 그래요. 11번.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리한 개비수열이잖아. 그지? 개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이렇게 주어진 AN에다가 N 더하기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점화식을 풀어서 점화식을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대로 바로 일반항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는 얘가 FN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고 여기는 얘가 첫째 항이 1이었고 그치? 얘에서 FN을 곱한 게 다음 항이니까 얘는 첫째 항 1에다가 곱하기 F1에다가 곱하기 F2에다가 곱하기 댕댕댕댕 가서 Fn-1까지 이렇게 곱하면 일반항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일반항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네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할 건데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n이 되겠지. 얘는 뭐야 그냥? n 팩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n 팩토리얼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 됐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뭘 해달라? 규칙을 찾아달라. 그지? 직접 나열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해달라? 규칙 찾아달라. 이런 얘기라고 했었잖아. 그럼 봐봐. A1은 얼마였어? 1이었거든. A2는 뭐겠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1에다가 요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거는 A2에다가 3을 곱한 거네. 그지? 그러니까 A2는 1 곱하기 2였는데 거기다 3을 곱한 거네. A4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1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A3에다가 4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니까 n팩이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A에는 뭐가 되겠구나? n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팁. 규칙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팁. 계산 하지 마. 계산을 안 해야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었어요. 여기 얘가 2였어요. 여기 얘가 6이었어요. 여기 얘가 24였어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규칙 찾는 건 되게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놓은 이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규칙 찾는 게 용이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규칙을 찾고 싶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직접 쭉쭉쭉 나열해서 써가면서 찾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일이 뭐였어? 결국 A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AN이 n팩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야.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이걸 다 더한 거를 2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는데 잘 봐봐. A1은 1팩이잖아. 그 다음에 A2는 2팩이고요. A3은 3팩이고 A4는 4팩이고 A5는 5팩입니다. 그 다음에 6팩이고 등등등등등 가서 얘는 40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이걸. 근데 얘를 뭘로 나눠달랬어? 지금 현재 20으로 나눠달랬어. 됐어? 근데 그 20이라는 수는 어떤 수니? 얘는 4 곱하기 5잖아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5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요 5팩부터는 무조건 뭐랑? 4랑 5를 가지고 있지. 얘도 4랑 5랑 가지고 있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부터는 어차피 4랑 5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나누면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렇게 바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여기는 요 녀석들만 다 더해서 거기 있는 걔를 뭘로? 20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되겠구나?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죠. 다 더하면 얼마니? 33인가요? 여기는 얘를 2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답은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들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12번. 보자. 좌표 평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기는 제 원이 있고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OP의 최대와 최소값의 곱을 an이라고 하자.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얘들아 수학 무슨 문제야? 상해 혹은 하해 원방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 이런 문제였어.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했으니? 원의 중심이랑 요거 이어가지고 그 연장선 그어서 만나는 여기는 요 점이 최대인 점일 거고 여기는 요 점이 최소인 점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하고 D라고 하고 여기서의 각각의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최대값은 뭐가 될 게 분명하고 D 더하기 R이 될 게 분명하고 최소값은 뭐가 될 게 분명해? D 빼기 R이 될 게 분명해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럼 D라고 하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요거 두 개를 곱해달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의 곱은 D제곱 빼기 R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됩니다? 그럼 가보자. D 구하러 가자. 자, 여기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현재 뭐야? 2n, n이었잖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5n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R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2n-1이라고 줬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를 계산해 주면은 n제곱 플러스 4n-1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여기는 요 녀석이 뭐겠구나? an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궁금한 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의 뭐가 됩니다? n제곱 플러스 4n-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배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에다가 마이너스 20이 되겠군요. 여기는 이 녀석은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이 되고요. 더하기 4배에 2분의 20 곱하기 21이 되고 빼기 20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봐봐. 알고 있으면 사실 되게 쉬워. 그지? 이게 다 어디 거? 수학상 거. 수학상께 이렇게 접목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는 걔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개념들이 다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 진짜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 됐지? 넘어갑시다. 13번. 자, 13번 문제는 볼게요. 일단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9에서 20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FN을 SN이 짝수라면 로그 2의 SN, SN이 홀수였다면 로그 3의 SN으로 이렇게 놓기로 했대요. 됐죠? 이렇게 놓기로 했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되고 싶어요?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줬어요. 어렵다, 그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일단 SN을 구해볼까요? SN은 2분의 항의 수는 n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14에다가 더하기 n-1d가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2분의 n에다가 d가 2였죠. 얘는 2n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얘는 n에다가 n-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SN이야. 그죠? 그럼 나는 일단 첫 번째 이제 고민이 생기지. SN이 짝수인가요? SN이 홀수인가요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한 이 결과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 홀짝성이라고 부르는 홀짝성이라고 홀짝에 대한 성질에 대한 잠깐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야? 홀수.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홀수. 홀수에다가 짝수를 빼면 홀수죠. 맞아요?
짝수에다 짝수를 더하면 짝수, 짝수에다 짝수를 빼면 짝수. 좋아요. 잘 봐봐. n이 만약에 홀수였다 쳐봐. 그럼 n-8은 무조건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홀수. n이 홀수라면 얘는 홀수. 다음, n이 짝수였다면 n-8은 짝수. 얘 곱하면 짝수. 아, n이 짝수면 sn은 짝수. 그럼 여긴 얘를 sn이 짝수, sn이 홀수라고 되니까 n이 짝수, n이 홀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겠네.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얘는 해결했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는 얘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자연수가 되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결국 SN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SN이 어떤 상황이 돼야겠어? 3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녀석 중에서 n이 뭐였을 때, 짝수였을 때 상황 중에서 짝수였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2의 거듭제곱이고 얘도 여전히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 상황이야. 됐나요? 그럼 얘가 2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n 값은 9 이상 2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인 거는 뭐밖에 없어? 2의 16. 아니 뭔 소리야? 2의 4제곱 16밖에 없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n에다가 16을 집어넣어버리면 16 곱하기 뭐가 되니까? 8이 되니까 2의 거듭제곱이 딱 떨어지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n값이 뭐밖에 없었어? 일단 16밖에 없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다음 여기서 이번에 홀수일 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3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3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여기 얘도 마찬가지. 얘가 3의 거듭제곱. 일단 얘가 3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잖아. 그지? 얘가 3의 거듭제곱이 되는데 9에서 24의 3의 거듭제곱은 9밖에 없죠. 실제로 n에다 9를 집어넣어버리면 9 곱하기 1이니까 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럼 n이 9였을 때는 자연수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저거 말고 있어 없어? 없네.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겠네. 그냥 이런 느낌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해석이 어렵잖아. 처음에 딱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근데 찬찬히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14번. 14번 봅시다. 그래요. 자,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 BC가 3이고 CA가 5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선분 AB, BC, CA와 접하는 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PQ의 뭘 구해주세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봅시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럼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 다시. 자,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다고. 길이가 궁금하다. 그죠? 요 길이가 궁금하면 뭘 알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이 짬뽕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봐봐.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에 몇 요소가 있다고? 6개의 요소가 있다고. 각색의 변색의 6개의 요소가 있다고.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는 요 변의 길이 하나, 요 길이 하나, 요 길이 하나와 각 하나와 관련된 얘기는 제이 코사인 법칙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르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다음에 각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런 상황. 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은 3개를 알면 나머지 1개를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라는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해야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봐봐 일단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얘를 끼고 있는 제일 먼저 뭘 찾는 거냐면 요 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는 거야. 됐습니다. 요 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으면은 그 삼각형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의 접선이고 여기서부터의 접선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얘가 궁금하니까 나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각을 알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여기는 요 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를 딱 봤더니 요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다시 한번 쓱 째려봤더니 변의 길이를 알고 변의 길이를 알고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 각의 코사인 값 구하는 건 1도 알릴 것 같아. 이런 느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과연 구할 수 있나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요 길이는 지금 뭐야? 내접원이 있는 상황에서 한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던 거야? 중딩 때 배웠던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얘기.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A고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B고 여기는 요 길이가 C였어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관련된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야? 일단 여기는 이 길이든 요 길이든 아니면 여기는 요 길이가 되든 아니면 여기는 요 길이든 그러니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제 길이들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라는 확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가 궁금했다 쳐보자. 빨간색이 궁금했어. 빨간색을 잠깐 X라고 놔버리면 여기는 얘도 당연히 X가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파란색은 뭐가 되겠어? A-X. 얘는 B-X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다시 A-X. 여기는 얘도 B-X가 될 테니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 두 개를 더해주면 A 더하기 이게 뭐야? X. A 더하기 B-2X가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를 통해서 A 더하기 B-C가 2X가 되니까 얘를 2로 나눠버리면 X값이 나오는군요. 라고 해서 이걸 뭐 공식으로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공식 몰라도 돼. 나는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갈래. 라고 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 됐죠? 이런 이야기 하나와 또 뭐가 있어요? 반지름과 관련된 이야기로 반지름과 관련 넓이와 반지름과 둘레의 길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지? 요거는 뭐 한 거야? 요렇게 삼각형 쪼개가지고 전체 넓이가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됩니다. 이용해서 만들어졌던 식이었잖아. 그지? 얘는 둘레에 대한 이야기, 반지름이 궁금하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혹은 반지름을 줬다면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 그러니까 내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요 생각이나 요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잠깐 x라고 놔버리면 얘는 6-x예요. 여긴 얘는 3-x예요. 그럼 얘가 3-x고 얘가 6-x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9-2x가 될 거고 그 녀석이 얼마군요? 5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값은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아,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군요. 2군요. 됐네 그럼. 준비 끝. 자, 여기는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제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하고 이 길이 준비됐고 이 길이 준비됐으니까 이 길이 구하는 건 이제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요거 구하러 가자. 자, 제이 코사인 법칙은 여기서 그냥 각 공식 바로 쓸게요. 코사인 뭐야? B네요. 코사인 B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A 다시 2 A 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오케이? 제이 코사인 법칙 변형한 겁니다. 이거 외우기 싫은 친구들은 그냥 뭐 하라고요? 그냥 B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해가지고 넘겨서 정리해주면 의식이 나옵니다. 라는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 이런 거 다 외우다간 다 섞일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외우지 말고 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구할래 라는 욕심이 드는 친구들은 이것도 외워놓고 가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여기는 코사인 B가 궁금했는데 코사인 B는 일단은 6제곱 더하기 3제곱이죠. 그러니까 30, 2AC부터 하죠. 6, 3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다. 얘는 6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 됩니다를 통해서 코사인 B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를 계산한 걸 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설명은 요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다. 왜 이냐고? 근데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잖아.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니까 6-x랑 3-x를 더한 9-2x가 5가 되니까 근데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4는 2x니까 x는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 여기는 얘를 x, 여기는 얘도 x 이렇게 놓고 시작했습니다.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대문? 아,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냐고? 뭘 다 해? 다 해줘? L. 예, L의 제곱은 뭐가 돼요? 2의 제곱 4 더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2 4 코사인.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 코사인 B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15번은 뭐야? 됐네. 얘들아, 15번 찍어서 맞은 사람 손. 자, 할게요.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이게 선생님 생각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케이? 맞은 사람, 제대로 풀어서 맞았다. 좋아요. 일단 이건 우리가 한번 다뤄봤던 얘기이기도 하죠. 처음 세 개의 항의 합과 마지막 세 개의 항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죠? 딱 이런 느낌이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어. 댕댕댕댕댕댕댕댕. AN-2가 있고 AN-1이 있고 AN이 있어.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는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랑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랑 같아요. 왜?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세 개를 다 더하고 여기는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여기는 걔를 3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얘 더하기 얘랑도 같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 마이너스 36이랑 더하기 117이랑 이렇게 더한 걸 3으로 나눠준 게 얘가 결국 뭐란 소리야? 얘가 A1 더하기 AN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수열의 합, 요 전체 수열의 합,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n개에다가 여기는 얘를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니까 81, 27, 여기다 27을 딱 집어넣으니까 n 값은 얼마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뭘 구했어? n이 20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 구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애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an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n이 20이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 세 개의 항의 합, 마지막 세 개의 항의 합 두 개의 정보를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요. 얘는 마이너스 36이고요. A18 더하기 A19 더하기 A20이 얼마입니다? 117입니다. 라는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당연히 우린 뭘 구할 수 있겠어? A와 D를 계산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D부터 구하자, 얘들아. 몇 차이나? 17, 17, 17. 51D가 몇 차이 나니? 100. 이게 얼마야? 153. 좋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니까 D는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D 나왔고. 그럼 A 구하러 가자. A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6이 3 마이너스 36이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3A가 뭐가 돼? 마이너스 45인가요? A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일반항 AN 나왔네. 일반항 AN은 뭐가 되는 거야? 공차 3, 첫째 항, 이거. 3N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1단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플 시너지 풀면서 여기 있는 이거 구하는 것까지는 해봤을 것 같고 두 번째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봤었어. 두 개가 짬뽕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6번째 항이 되면 거기서 빵이 되잖아. 그럼 5번째 항까지는 음수였을 거고 7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처음에 그러니까 절대값 어디까지? 그러니까 A1 더하기 땡땡땡 가서 절대값 A5까지 그죠? 그 다음 절대값 A6이 있었고 절대값 A7이 있었고 계속 가가지고 절대값 A2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요만큼은 다시 여기는 요만큼은 무슨 수가 되고요? 음수인 애들이 되고요. 여기는 요만큼은 무슨 수? 양수인 애들이 되니까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가지고 결국 양수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얘는 양수들이 될 테니까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겠군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라며. 그럼 얘는 15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으로 끝나는 이거의 합이 궁금합니다라고 첫 번째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0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3이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20을 집어넣으니까 20을 집어넣으면 60 마이너스 18이니까 42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만큼을 더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몇 개? 5개입니다. 얘는 15 더하기 3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0은 뭐 더 하나 많아고요. 여기는 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개, 2분의 14개에 3 더하기 40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이게 총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총 3가지. 첫 번째, 여기는 요 3개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다? 요렇게 3개씩 더했을 때 요거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 다 같을 테니까 이거 3개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결과가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랑 똑같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고. 됐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n 값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럼 a랑 d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걸 가지고 두 번째 a랑 d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a랑 d가 계산이 돼서 일반항이 나왔다면 이런 거는 계산하는 게 쌉 가능. 이런 느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풀렸을 거.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그렇죠. 4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좋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16번으로 가봅시다. 16번. 그림과 같이 AB가 2루트 5, 그 다음에 AC가 루트 5인 삼각형 ABC가 있어요. 라고 줬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얘들아? 눈에 딱 띄는 거? 각의 이등분선. 그죠? 그럼 각의 이등분선 딱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 얘가 A였고 여기 얘가 B였을 때 여기 얘가 C가 되고 여기 얘가 D였을 때 A 대 B는 C 대 D가 됩니다라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2루트 5였고 여기는 얘가 루트 5였으니까 이게 2대 1이네. 그럼 얘 2대 1이겠네.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누가 봐도 그냥 1이겠네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전히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뭐가 또 떠올라? 사인 법칙이 또 떠오른단 말이야. 그죠? 그럼 한 세트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요 각을 기준으로 한 세트를 완성시키려면은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요 각에 대한 뭘 알아야 돼? 사인 값을 알아야 돼. 근데 변의 길이 3개를 다 줬으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코사인 값을 변형해서 사인 값을 얻어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여기는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구나. 얘는 반지름의 길이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반지름은 그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B2의 제곱, 여기 B2, 여기는 요 길이네. 뜬금없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졌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그럼 도대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근데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은 요렇게 해서 이거 반쪽짜리거든요, 얘들아. 근데 처음에 구했던 여기는 이 각을 기준으로 여기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 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도 여전히 알아볼라? 모르잖아. 이 길이는 알고 이 길이를 알았다면 요 각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길이도 모르고 각도 모르니까 지금 이 삼각형을 봐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됐나요? 그러면 원에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녀석이 뭐가 있어? 원주각을 줬을 때 거기 이게 중심각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중심을 딱 찍어놓고 얘들아
이렇게 선을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원주각이라면 이렇게 된 게 중심각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거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얘가 땡땡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서로 뭐 한 거야? 서로 같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얘는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 구해놨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코사인 값을 알고 있다는 소리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지금 구해놨었네.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각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하는 건 당연히 j 코사인 법칙으로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딱 끝났다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일단 제일 먼저 뭘 알아야겠어? 여기는 요 녀석,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먼저 얻어야겠네.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애는요. 자, EBC. 2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얘는 20에다가 더하기 5에다가 빼기 3의 제곱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얘는 20에다가 16이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A가 5분의 4였으니까 당연히 사인 A는 뭐가 됩니다?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이거 많이 변형해봐서 알죠? 이 정도는 이제.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으니 일단은 첫 번째 사인 A분의 뭐가? 3이 얘가 2R입니다를 통해서 그죠? R이라고 하는 애는요. 요거 넘어간 거니까 2 사인 A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사인 A가 5분의 3이었으니까 얘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분의 3이 되니까 약분하고 역수 쳐주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구해놓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서 얘가 2분의 5인 거 알겠고 얘가 2분의 5인 거 알겠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길이를 잠깐만 x라고 둔다면 그 x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5, 2분이니까 4분의 25까지 해주고 그다음 코사인 아까 얼마였어? 5분의 4였네. 라고 해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 4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5. 그럼 이거 10이네.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2분의 뭐야? 2분의 25에서 10을 뺀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랑 이거 제곱을 더해달라. 반지름이랑 얘를 더해달라. 이거 두 개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되겠구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서술형 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좌표 평면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 그 다음에 y는 루트 n과 만나는 점 그려봐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루트 x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x는 n과 만나는 요 점을 an이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bn이라고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그치?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요거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 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n일 때 이게 이거니까 여기는 얘가 뭐일 때? x가 n 더하기 1일 때 얘가 a n 더하기 1일 거고 얘가 b n 더하기 1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이런 거를 못 풀면 안 되지. n을 넣으면 얘는 뭐가 돼? n, 루트 n이지 뭐. 얘는 n,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은 n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뭐야? n 플러스 1, 0이겠지 뭐. 그지?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4개 써주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이런 이점을 놓치면 안 되지. 공짜로 주는 건데. 됐죠?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여기는 그 다음에 얘까지 해서 여기는 이 사다리꼴에 뭐가 궁금합니다?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넓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평균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평균과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야? 누가 봐도 루트 n이고요. 여기는 요 길이는 누가 봐도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 평균을 내면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의 높이는 요거 몇 차이 나요? n 플러스 1과 n이니까 당연히 1 차이 나겠지.
곱하기 1 해준 이 결과가 AN입니다. 라는 3점짜리 또 공짜 문제를 이렇게 줬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N은 뭐라는 소리야? 그냥 이거라는 소리잖아. 이제 마지막 3번으로 가서 여기는 얘를 뭐 해달래? 역수를 취해달래. 이거 역수 취해주면 뭐가 돼?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2가 됩니다. 거기에 시그마를 달아서 n은 1부터 어디까지? 99까지래. 그럼 여기는 요 2는 앞으로 빨리 쓱 빼버리고 여기는 얘는 뭐 해서?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될 거고 이양분리 꼴이네. 한 칸 차이 나네. 큰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얘는 2에다가 10 빼기 1이 되면서 얘는 18이 됩니다. 라는 세 번째 공짜 문제를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 되게 쉽죠? 그죠? 그냥 이것 때문에 괜히 좀 도형이 있으니까 괜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괜히 쫄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딱딱딱 따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답이 나옵니다. 계산 양도 없잖아, 이거는. 됐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큰 거에다 넣고 작은 거에다 넣는 거.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집어넣어봐. 직접 집어넣으면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남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 얘를 넣고 얘에다 얘를 넣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오케이? 원래는 얘가 이쪽에 작은 쪽에 있고 얘 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왔었잖아, 그지? 근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을 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넣어야죠. 됐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서술형 2번 보자.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R1에서 뭐라고 했어요? R1에서 대각선 어쩌고 저쩌고 R2.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R1이라면 얘가 R2가 되고 얘가 R3이 되고 얘가 R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들아, 너희들 그 문제에서 난독증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여기서 R1의 넓이를 뭐라고 했어? 얘라고 했지. 까지만 읽고 나서 바로 R2는 얘겠지 뭐, 이 넓이겠지 뭐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S2는 뭐였어? 여기는 얘의 넓이 중에서 정사각형의 넓이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넓이와 여기는 얘의 넓이의 합이래. 이게 뭔 소리야? 이만큼이 뭐가 된다? S2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다시 봐봐. 얘랑 중복된 부분은 이만큼이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더하고 중복된 애를 덜어낸다.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은 여기는 요 오각형 모양의 넓이가 S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 S2랑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요거랑 중복된 거 덜어내고 다시 요렇게 생긴 도형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얘는 어떤 상황이니 처음에 S1은 뭐가 되는 거야? S1은 그냥 누가 봐도 2죠. 왜냐면 얘가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가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S2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2에다가 더하기 요만큼을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봐봐. 여기는 이 사각형이랑 얘들아, 이 사각형은 닮은 비가 몇이야? 1대 루트 2잖아. 다시 루트 2대 1이잖아. 맞아? 루트 2분의 1배가 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넓이 비는 뭐가 되겠어? 2대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1이거든. 근데 거기는 이게 반쪽짜리를 더한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더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S3으로 가보자.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이거 계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렇지. 규칙 찾으려. 됐습니다. 자, 봐봐. 2에다가 2분의 1까지 한 여기는 요 넓이에다가 지금 요 넓이를 추가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는 2대 1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S4까지만 가볼까? S4는 S3,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규칙을 가지고 S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요. Sn에다가 뭐 하면 돼요? 요거 하나 더, 요거 하나 더, 요거 하나 더 더하면 되는 거니까 2의 n제곱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어 일단? 여기는 1번 문제는 요거 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나왔네요. 됐죠? 그다음 3번 문제는 S20이 궁금합니다. 그럼 S20은 뭐가 되겠어요? S2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규칙을 가지고만 생각해도 얘들아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댕댕댕댕 가서 얘가 4였을 때 3으로 끝나니까 얘는 2의 19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준 결과가 S20일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됐죠? 아니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SN의 대차군요.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S1에다가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어쨌든 여기는 요 녀석이 결국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이 요 녀석이가 똑같은 계산이 되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것만 쓱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2 따로 놀고 있고요.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얘는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1-2의 19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19개니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3 마이너스 2의 19제곱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아까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우리 세훈이가 있잖아. 이거 2의 19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 계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되게 잘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1024야. 얘는 512야.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하고 있더라고. 이런 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한 13 정도 넘어가잖아? 그럼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알겠나요? 요 정도로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답이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차수는 써주는 게 보통 관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 2는 12제곱까지는 써주는 게 예의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3은 몇 제곱까지? 한 6제곱까지는 써주는 게 예의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근데 뭐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선생님 생각. 선생님이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 이상의 값을 계산하라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의 값을 계산. 되죠, 물론 되죠.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요. 서술형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서 틀렸다고 하면은 내가 따져줄게 대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